최할머니는 오랜만에 첫째 아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며느리와 함께 아들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는 사실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자리를 굳이 갈 필요가 없다며 함께 가기를 거절했지만 최할머니는 반찬 대신 손주에게 줄 옷과 며느리를 위해 고른 선물을 챙기며 혼자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방문을 반기며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동네로 한번 오세요. 좋은 곳들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인 멘트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민정이한테도 말해놨으니까 저랑 연락 안 되면 민정이랑 얘기하시면 돼요." 그 말을 들은 최할머니는 민정, 즉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지만 첫 만남부터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에 별다른 내색 없이 흔쾌히 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걱정 말고 일 잘 보고 있으렴." 출발하는 날, 최할머니는 오랜만에 혼자 장거리 여행을 나섰습니다. 반찬이나 무거운 짐은 모두 생략하고 필요한 물건들만 가볍게 챙겼습니다. "너무 바리바리 싸가면 불편할 거야." 최할머니는 자기만의 배려로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봄날 같던 날씨가 그녀를 반겨주었고 버스에 올라탄 그녀는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만끽하며 잠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부랴부랴 목적지를 확인한 최할머니는 짐을 챙겨 내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버스를 타고 되돌아갈 수 있었지만 마음이 급했던 탓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뒤늦게 아들의 말대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부재가 신경 쓰였지만 최할머니는 며느리의 문자로 받은 주소를 의지하며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보낸 주소에 도착했을 때 최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주변 풍경과는 전혀 달랐고 낯선 동네의 풍경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여기 맞는 건가?" 최할머니는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디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놀라운 기색조차 없이 담담했습니다. "내가 보낸 주소에 와 있지. 왜 안 보이니?" 최할머니의 질문에 며느리는 다소 당황스러운 듯한 톤으로 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예전 집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새 집 주소를 지금 다시 보내드릴게요." 추운 날씨에 몇 시간을 기다리던 최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알겠다. 빨리 보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기운이 빠진 최할머니는 근처에서 치킨을 사서 허기를 달랬습니다. 먹는 동안 추위는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머지않아 어두워지는 날씨와 점점 쌀쌀해지는 기운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새로운 주소를 받고 길을 나선 최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며느리의 말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최할머니는 억울한 마음을 감추고 며느리에게 택시비 5만 원을 받아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 주소를 믿고 간 끝에 몇 시간이나 헤매고 결국 추운 날씨에 감기까지 얻었던 그날의 기억은 최할머니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며느리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주소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상처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된 날 최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얕보여서 이러는 거잖아." 최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적당한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최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요즘 내가 사는 동네에 괜찮은 임대 매물이 나왔는데
내가 좀 와서 같이 봐주면 좋겠구나. 나도 월세라도 좀 받아서 생활비에 보탤까 싶어서 말이야. 며느리는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듯 했지만 최할머니가 꾸준히 설득한 끝에 결국 오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하기로 한 날, 최할머니는 자신의 집 주소가 아닌 약간 외진 곳에 있는 시어머니의 집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여긴 우리 시어머니 댁이야. 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여기서 지내는 중이거든. 거기서 하루 묵고 내일 매물 보러 가자. 며느리는 조금 찝찝했지만 이미 출발한 뒤라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도착하면 조금 걸어야 할 거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따라 걷기 시작했지만 주변 풍경은 점점 으스스해졌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늘진 길은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핸드폰 GPS를 확인하며 걸어간 끝에 도착한 곳은 낡고 오래된 시골집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걸자 최할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거기가 맞아. 우리 시어머님 댁이야. 내가 일이 있어서 잠시 외출했는데 거기서 하루 묵으면 된다. 시어머님이 반갑게 맞아주실 거야. 어머님, 여기가 맞긴 한데 너무 낡아 보여서요. 하루만 참아. 거기서 자고 내일 매물 보러 가자. 도착한 시어머니 댁은 오래된 시골집으로 도시 생활에 익숙한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요소투성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온다고 해서 반찬도 하고 기다렸는데 어서 와라.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줬지만 사투리가 섞인 거친 말투에 며느리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녁으로 차려진 밥상엔 생선과 청국장이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음식 냄새에 코를 찡그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내가 먹으라고 한 거다. 많이 먹고 힘내라. 잠자리 역시 고역이었습니다. 얇은 요에 강한 노인 냄새가 배어 있었고 화장실 대신 요강을 써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을 설쳐 다음 날 아침 다크서클이 짙어진 채로 최할머니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매물 보러 가는 건 오늘 맞죠? 그럼 주소 찍어줄 테니 거기로 오면 된다. 이번에도 최할머니는 시내에서 꽤 떨어진 연근 작업장에 주소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뒤에야 이곳이 매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업장에 도착하자마자 최할머니의 친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분이 그 며느리구만. 오늘 일 좀 배우러 온다며? 네? 일이라니요? 저는 매물을. 자, 옷 갈아입고 시작해라. 일당 20만 원 준다니까. 며느리는 어이없었지만 돈 얘기에 마음이 흔들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물속에서 연근을 뽑아 올리는 작업은 생각보다 고되고 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온몸이 떨려 더는 버틸 수 없었지만 최할머니의 친척은 웃으며 타박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돈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연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연근을 뽑아 올리는 작업은 힘들고 고되었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허리는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들어가 따끔거렸고 연근을 제대로 뽑지 못하면 친척의 타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이렇게 잡아야지. 몰라? 이것도 못하나? 아이고, 그 정도도 못하나? 젊은 사람이. 이래서 도시 사람들은 못 써.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최할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다음에 또 보자꾸나. 며느리는 최할머니의 폭수를 겪으며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절 일부러 괴롭힌 거라고요? 그 낡은 시골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모자라 연근 작업장까지 보내셨다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며느리를 다독이려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일 수도 있잖아. 우연이요? 그럼 제가 고생하길 바라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결국 남편은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며느리는 최할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남편 몰래 최할머니를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제안했고 집을 방문하겠다는 최할머니의 요청에도 차갑게 응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할머니는 다시 한번 아들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정확한 주소를 받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도 아무 응답이 없자 최할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집 앞인데 문을 안 열어주네. 너희 와이프랑 얘기 좀 해봐라. 아들은 상황을 파악한 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 집에 없어요. 지금 친구 집이에요. 지금 엄마가 내가 있는 걸 봤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가 오시려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갑작스럽게 오시니까 준비도 못하고. 결국 최할머니는 아들에게 부탁해 집 비밀번호를 받고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내 남편이 알려줬지. 너는 내가 여기서 얼어 죽길 바랐냐?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최할머니를 무시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최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긴장은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상황을 알게 되었고 결국 폭발하듯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하셨는데? 당신은 몰라요.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럼 내가 내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으면 어땠겠냐? 싸움은 점점 커졌고 결국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할머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자리를 떴지만 아들은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최할머니를 찾아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최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너희 둘이 갈등이 있어도 이혼까지는 안 가도 되잖아. 엄마, 사실 이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이야. 그녀가 엄마를 대하는 모습만이 아니야. 나랑 생각이 너무 달라. 그리고 내가 지쳐. 아들은 결혼 초반에는 며느리가 상냥하고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이기적인 모습과 문제를 피하려는 태도에 실망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가족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 최할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맞을 거야. 이혼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내 인생을 위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며칠 후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크게 반발했지만 아들의 확고한 태도에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집을 떠났고 아들은 조용히 새 집으로 이사해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최할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엄마가 내 옆에 항상 있을 거야. 힘들 땐 언제든 얘기해. 아들은 최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할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내가 행복해지는 길로 가면 된다. 더는 너를 걱정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살아야 한다. 이혼 후 아들은 점차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최할머니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약이구나. 내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어 다행이다. 아들의 이혼이 확정된 후 최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은 잘 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갈등과 오해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고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작지만 아늑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최할머니는 아들의 새로운 집을 방문해 처음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작아도 깔끔하고 좋구나. 이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꾸미면서 살아라.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던 아들이었지만 새로운 집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할머니는 아들이 혼자서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도움의 크기를 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엄마는 멀리 있지 않다. 알았어요, 엄마. 근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해보고 싶어요. 아들은 자신의 일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혼으로 흔들렸던 멘탈을 다잡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주말이면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내심 안도했습니다. 저렇게 잘 살아가니 다행이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아들은 최할머니에게도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쁜 일상에 치여 통화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이혼 후에는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편하면 오고 아니면 그냥 쉬어라. 아니에요. 엄마 얼굴 보러 가야죠. 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오자 최할머니의 집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집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누며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번 이혼이 저한테는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결혼하고 나서는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제 삶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더 신경 쓰고 하고 싶은 것도 찾아보고. 최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된 일이다. 너도 많이 성숙해졌구나. 최할머니 자신도 여생을 새롭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제까지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지. 동네의 노인의 모임에 나가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며 친구를 사귀었고 오래전 배우고 싶었던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손이 어눌해서 잘 안 되지만 이게 또 재미있더라고. 최할머니는 서예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아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취미를 응원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작품이 멋지네요. 다음에 집에 걸어두실 거죠? 그렇게 할까? 내가 와서 골라줘라. 이혼 후에도 가끔 며느리와 관련된 기억이 떠오를 때면 씁쓸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아들까지 웃으며 잘 지내니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한편 아들도 과거의 아픔을 딛고 점차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잃었던 여유를 되찾았고 가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도 나가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인생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럼 됐다. 엄마는 내가 웃는 얼굴만 봐도 만족이다. 최할머니는 아들의 이런 변화가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는 함께 울어주었고 이제 그가 웃음을 되찾으니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몇 년이 흘렀고 최할머니는 어느 날 아들에게 말했다. 내 인생도 참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너 잘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이제는 후회가 없다. 내가 잘하면 그게 내 자랑이고 보람이다. 아들은 최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줘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이제 최할머니와 아들은 각자의 삶에서 평온함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모자가 된 두 사람의 관계는 이혼이라는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최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에게 걱정을 쏟아붓지 않았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더 자주 웃음을 보여주며 보답했습니다. 최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겠지. 아들도 잘 크고 있으니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즐겨야지. 여러분은 진할머니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든 구독자 여러분의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